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전 편에 이어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최근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페미니즘이 또 성평등이 어떤 의미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모두 다 깨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알아왔던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세계고 나한테 뭔가 자유를 딱 선물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유는 뭔가 방종이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페미니즘은 항상 어떤 인식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페미니즘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과거 경험들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실을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성들을 탓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나에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는 훨씬 더 다양하게 복잡한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저한테 페미니즘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폭력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해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는 어떤 감수성인 것 같아요. 나도 긍정하고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맥락 안에 놓여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는 약간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막 하고 되게 과격한 사상 막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랄까 약자, 소수자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같이 살자라는 의미가 페미니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이 공통적으로 나눠주신 이야기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것도 해주셨지만, 또 동시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배경에, 맥락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그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생각이 페미니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하게끔 하는 것인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비자시화되어 있던 폭력의 구조들을 보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언어를 길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나에게 그래서 여성인권 이외에 무엇을 보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기후위기 문제라던가 동물권 문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은 늘 이제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구우면 되는 문제인데 이 고기가 어떻게 왔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리고 축산업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걸 왜 내 눈앞에서 지워버렸는가, 내가 이 폭력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마치 차별받은 것과 같이 똑같이 아프고 무언가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험들이 이 권력 관계 안에서 나는 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책임을 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페미니즘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페미니즘이 권력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또 그 권력 안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이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던, 인권이라고 하던, 다양성이라고 하던,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권력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페미니즘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면서 백래시를 폭력적으로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페미니즘이 이길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페미니즘이 뭐야? 부터 시작해서 마녀 취급을 받았던 1세대, 2세대 페미니스트 선배들을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진짜 이제 판이 뒤엎어질 때가 되어서 불안하구나. 그 불안함을 느낄 만큼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세대에게 뭔가 시대적인 과제가 주어지는 걸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얼마나 삶이 심플하겠어요. 그랬을 때 아,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거구나. 다음 세대는 또 무언가 다른 이슈로 나에게 당신은 잘못 살았어라고 얘기하겠지?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 세대의 과업은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지금 페미니즘이 민주화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 과업이 바뀌었고 우리 역할이 그 안에 있다. 백래시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 중이다. 살려달라. 최근에 있는 이 페미니즘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고 그 안에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함께 고민해보고 싶고 이것이 페미니즘의 방향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맞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탈코르세 논의에서 탈코를 해야만 페미니스트다. 탈코를 하지 않으면 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에는 탈코르셋을 해야지만 페미니스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연예인을 많이 봐온 거예요. 예쁘고 그런 연예인들을 봐오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어서 직접 뭐 머리 자르고 뭐 옷차림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제 은근히 같이 페미니즘 하면서 머리카락 안 자르거나 약간 진짜 머리카락 안 자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배신감? 내지는 아, 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막상 그게 또 사실 저를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머리카락을 기르고 싶었을 때 다른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라고 할까봐 또 저를 사실 억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일단 길러보고 싶으니까 한번 길러볼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르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페미니즘을 오히려 더 강하게 안으로 가져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를 사랑해주고 더 막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 털을 기르면서 뭐 나시를 입어본다던가 이런 새로운 도전들도 해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탈코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맥락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여성에게 어떤 꾸밈 노동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또 그러면서 이 탈코를 안 하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차별의 가장 큰 문제가 여성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억압이라면 페미니스트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억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또 여성들이 위치한 위치들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서로의 맥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 페미니스트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규정 짓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제로 탈코 논의가 그래서 자칭 남성 페미니스트들에게도 강요되는가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탈코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여성 억압의 하나의 모델로 여겨지고 뭐 우리가 페미니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수성이다, 뭐 인식론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의 뭐 이래야만 해라는 자경론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방식의 논의가 지금 사실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어지고 있는 논의들이 있는데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래서 탈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었던 음경이나 고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인데
여성의 공간을 침범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페미니즘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존재를 위협하면 다 여성이 아니고 페미니즘을 할 수 없고 막 행복한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가부장제가 말하는 남성의 모습을 탈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코한 거죠. 남성은 이래야 해 혹은 뭐 여성은 이래야 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또 하나 늘렸던 것뿐인데 엄청 페미니즘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자들이 꾸미는 그것만 원하고 딱 그것만 쟁취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납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본인에게 돌아왔을 때 또 반대로 억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행복한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좋니? 이렇게. 저는 자신이 어떤 몸을 타고났든 어떤 염색체를 타고났든 간에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같은 어떤 여성의 힘이나 어떤 지혜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커다란 연대감을 느끼기도 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 게 그 젠더 억압이랑 젠더 규범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쓸 때 이 젠더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단어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여성 억압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내고 트랜스 여성은 뭐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또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트랜스 여성은 참 안 된 사람들이지 그건 불쌍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랜스 여성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획일적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이미지는 어떤 많은 트랜스젠더나 젠더 퀴어나 누구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딱 획일적인 하나의 이미지만을 두고 폐기를 하는 거라서 전혀 포괄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건 뭐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 좀 너무 분노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특권 그룹에도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회적 정체성이 있으신지와 또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특권 그룹에서 제일 약간 좀 몸소 느껴지는 게 제가 비장애인이라는 거. 저는 약간 어디를 갈 때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거기에 뭐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장애인을 위한 뭐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이제 못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집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다양한 동물종 중에 인간이라는 거 굉장한 특권인 것 같고 학력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자기소개를 할 때 연극인입니다 라고 하면 분위기가 쫙 이렇게 있어요. 아, 연극해? 나도 학교 다닐 때 했어. 그러다가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어디 석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좀 무시하는 것이 같으면 최대한 빨리 학력을 가요. 그런 게 있고 최근에 많이 좀 경험하거나 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 수도권 중심주의 사회에서 서울, 강남에 살고 있다는 거 굉장한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화할 기회도 사실은 지역에는 되게 적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특권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되게 최근에 많이 제가 가진 특권들을 되게 살로 경험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실직을 경험하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하는데 제가 최근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곳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 특권이었구나.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근처에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자취 안 하고 집에서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또 어떤 특권이었었구나. 이러한 교차하는 권력들을 사유하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 내면에도 너무 많은 박지원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내가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다양한 면을 봤을 때
더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페미니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우리가 타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내 거를 챙기는 게 더 이상 이제 이 지구가 버틸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맥락에 있는 개체인가,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이런 다양한 교차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페미니즘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도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난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가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시작이 되는 거는 타인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절대 단편적이거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납작하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페미니즘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와 또 최근 이슈까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또 다른 존재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교차하는 권력들을 어떻게 사유해야만 페미니즘의 가치와 원칙이 실천되고 또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이 실현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다양성 훈련의 그룹 대화 첫 번째 시간에 성차별과 성평등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또 한국다양성 이거 막 해야 돼. 한국다양성 연구소의 플러스 친구 등록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후기와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디브리핑 영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